민주당 겨냥하는 한동훈. 자,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다룰 텐데요. 주제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국민의힘의 귀책,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라든가 형사처벌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같은 것이죠. 그런 귀책으로 이런 재보궐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은 실용적, 합리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을 찾는 보수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더 진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무슨 진보냐? 우리가 더 진보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혹시 반박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뭐. 아무 말이다? 네, 아무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의 틀에서, 검사의 틀에서 아직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 본인들이 진보정당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보수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공부를 하고 온 건지 안 하고 온 건지 모르겠어요.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건 정책 기조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진보 정책을 추진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말은 우린 보수가 맞는데 민주당이 진보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몇몇 사안에서 우리가 더 진보적이다. 요게 이제 정확한 그 얘기는 제 얘기예요. 민주당도 보수당이라고 하는 제 얘기예요. 보수색이 있는 거는 맞는데 결국에는 진보적인 정책을 본인이 더 가열차게 추진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이제 디스를 한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늘 말하지만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시작을 첫 단추 잘못 끼웠잖아요. 지금도 못 끼고 있잖아요. 어떤 단추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렇지 않았어, 그다음에 내가. 저기 대장동 50억 클럽 그거 두고 못 끼웠잖아요. 네. 그거를 못 끼는 이상 어디를 가서 손을 흔들고 셀카를 찍고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고 진보 정책을 얘기하고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거 다 의미 없어요. 본인이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데. 그리고 국민한테 거짓말했잖아요. 국민의 생각을 나침반으로 삼겠다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심지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법조차도 공론 분열을 우려해서 거부권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까지 붙이잖아요. 예. 이게 무슨 국민의 생각을 나침반으로 합니까? 그러면서 저기 떠들어서 뭐 할 거예요? 다 그 공연불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럽지 않습니다. 벌써 비주얼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당 최고위원의 분위기와 저희 당의 분위기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같은 화면을 양쪽 양분해 놓으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뭐 특정인의 외모 이런 건 아니죠? 외모라는 말은 안 했어요. 분위기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비주얼이라고 해서 제가 아니 비주얼이란 말은 한동훈 위원장의 비주얼을 얘기하고 안경이 크다고.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뭐 진보 뭐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 얘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현근택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지금 현근택 부원장 관련한 사건과 관련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웃긴 얘기들이 과연 진보라는 가치에 맞는 일이냐. 그거 한번 대답 못할 것 같은 게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대답 못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진보의 가치에 맞는 행태예요. 두 번 다시 생각 안 하고 탁 뭘 해줘야죠. 지금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이 얘기한 건 일단 뭐 개혁적인 조치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첫 단추 김건희 특검법을 못 끼우고 있지 않냐. 자, 그것도 제가 이런 단어 쓰기 싫은데 프레임이라고 봐요.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진보스러운 거고 개혁적인 거고 안 받으면은 수구스러운 거냐.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여러 이유들을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를 모욕함으로써 표를 얻겠다는 거와 맞다. 뭐 계속 반복하지만 10년, 12년, 13년 전 일을 가지고 특히나 이 일이 만약에 대통령을 막 10몇 년 하고 있다가 일어난 일은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 알지도 못했던 그냥 민간인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현재 신분을 연결을 해서 지금 대통령 배우자니까 이걸 특검을 동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부터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길어지니까
뭐.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저도 할 얘기가 많아서. 아니, 하나하나씩 낱낱이 그러니까요. 하자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거 뭐 결혼도 하기 전에 일을 가지고 끄집어냈냐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이 김건희 여사가 그래 결혼 전에 그냥 일반 김건희였어요. 그랬으면 수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다면. 그래서 내사 종결이 됐죠. 아니 그런데 응. 그런데 이게 대통령 배우자가 됐어요. 아무리 과거 일을 하더라도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름 때문에 과거 일을 수사를 안 받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받아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 자체를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서면조사위에는 한 적이 없어요. 잠깐 그럼 네- 그 전에 내사 종결 부분 20초만 더. 아 좋아요. 내사 종결 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내사 종결의 문제가 아니라 권오수 재판 과정에서 권오수와 일당들이 유죄를 할 때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계좌가 사용됐고 그 어머니인 최현순 씨의 계좌도 사용된 게 나왔어요. 그건 사실 사용이 판에 됐어.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가담됐다고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배당이 됐죠. 그런데 그 검사가 김건희 여사 불러서 조사하지 않아요. 20초 넘었어요. 네, 예. 알겠어요. 더 하세요. 그 중간 얘기 안 하셨잖아요. 어떤 거? 20년도 9월부터 문재인 정권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검사장 주도로 수사 들어가서 20개월 동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남부지검의 증권합수부 그 검사들도 투입됐고 뭐 회계 전문가 4명까지 진짜 수사를 세게 했잖아요. 근데 왜 소환조사조차 못할 만큼 아무것도 못 잡았을까 20개월 동안. 그럼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잖아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년도에. 그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 뭐 수사 지휘권 그거 다 뺐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손발 묶고 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도 못하게 배제를 시켜서 그대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20개월 동안. 그럼 그때는 뭐냔 말이야. 그럼 그때는 왜 수사 안 했어요? 그러면 수사 안 했다고 주장하니까. 제가 그건 뭐야? 그러면 그래요? 저 말씀. 그건 뭡니까? 예. 최근에 이성윤 서울지검장이죠. 지금 이제 이성윤 검사가 얘기를 했죠. 그 얘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당시에 뭐 추미애 뭐 장관에게 손발이 묶였다. 근데 윤석열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성윤 검사는 검찰 조직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검사 동의체고 결국에는 총장 자체가 당시에 특활비를 가지고 본인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모두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총장 자체에서 그 수사 검사들이 다 지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검찰의 기소가 김건희 여사를 빼고 기소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 이미 권오수를 털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법 아닙니까? 야, 그건 증거고.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 자체는 그렇게 미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재판부가 그것을 뒤쳐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고발이 돼서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단 뭐 그렇기 두 분의 때문에 말을 특검을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제 그 이미 20년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필두로 강력하게 당시 문제를 수사했는데 안 됐지 않냐, 세게 수사했는데 이거고 그 위에가 아무리 수사 지휘를 배제당했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럼요. 검사들이 당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거는 이성윤 당시 서울지검장 이성윤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 그 다음에 그럼 제가 또 얘기할 예.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1심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유죄가 나왔으니까, 관련자들 유죄가 나왔으니까 특검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데 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그 실행자들, 권오수부터 해서 이뭐부터 해서 이런 사람도 유죄가 났어요. 근데 계좌 소유주들, 김건희 여사와 모친은 계좌 소유주에 불과해요. 예. 이 계좌가 이용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91명의 계좌 소유주, 157개의 계좌. 이게 이용이 됐다고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2명을 기소를 했어요. 검찰에서. 가장 좀 그래 보인다. 뭔가 통정 매매도 한 것 같고 그래 보인다.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이 2명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신분이 뭡니까? 계좌 소유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특검할 사안이냐고. 당시 이른바 무죄가 이제 쉽게 말하면 나왔는데. 쩐주. 쩐주라고 할 수 있죠. 쩐주들도 일부 기소됐는데 무죄 나왔다. 네, 무죄 나왔어요. 처음 가장 있는 거 혐의가 아니냐? 중해 보인 사람을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예를 들면 검찰이 그러면 왜 무혐의를 못 내릴까요? 못 내려요.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이유는 뭐냐면 않았죠. 사건도 종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최소한의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겁니다. 무혐의를 내리려면 아예 관련성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소냐 불기소냐를 정하고 무혐의를 내리고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도 이걸 보면 이거는 기소권인데 기소를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검찰도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그랬을 때 입법부가 헌법에 보장된 특별법, 특별검사에 대한 법을 통해서 이 수사를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사건을 왜 종결 안 했냐고. 자, 그 얘기 할게요. 그러면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성윤 지검장 시절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손발 묶인 검찰총장 윤석열이었어도 검사들이 뭐 특활비를 뭐 좀 나눠줬던 간에 어쨌든 윤석열 당시 총장 편을 들으니까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수사가 미진하게 됐다. 미진하게 또 네. 그러면은 지금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럼 종결을 했겠지.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똑같은 검사들 아니에요.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랑 이렇게 있다가 대통령 종결시켜 버렸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못 한다니까요. 아니, 증거가 그럼 명백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면 이때는요 말하자면 기소해서 넘겼잖아요. 거기서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빼요. 왜 편할 때만 생각해? 아니요, 그게 입장이 달라지는 그게 거잖아. 사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한대로 좀 이렇게 예. 이 고려가 된 거죠. 김건희 아이고. 여사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검찰총장과의 그렇게 관계가 추정을 있고 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소가 좀 느슨하게 해서 빠지고 들어갔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버리니까 이거를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수사는 무조건 기소권이다. 왜냐하면 계좌가 활용이 돼 있고 지금 최근에 이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공소시효가 나면 2차 어떤 그 주가 조작에 이른바 있어서 2차 작전 블록까지 걸어주지. 블록딜 엑셀까지 나왔다는 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게 뭐냐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돼요. 이 수사를 어떻게 하냐면 일반인이라면 일단 소환을 해요. 소환하고 포렌식을 위해서 저기 핸드폰도 휴대폰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도 하고 계좌도 수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런 건 제가 말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더 하십시오. 너 네. 말이 너무 길어. 왜 그래? 나 짧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역변을 잘 했네. 자르겠습니다. 네. 자, 윤 정권 치하에서도 사건 종결을 못하는 양심적인 검사라면 그때는 왜 그럼 문재인 정권 때는 그러면 수사를 안 하고 그랬을까? 했겠죠. 했다고 봐야지. 근데도 기소조차 못했잖아요. 왜 똑같은 검사를 요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음모론에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그때 있는 것 같아. 지금 말씀은 그때 기소를 못하고 제대로 못한 거는 자, 만약 윤석열 총장의 어쨌든 위에 총장이 있으니까 그랬다면 지금 대통령인데 당연히 지금 하든지 잘 보이려고 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지. 말씀인 거죠? 왜 그 얘기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냐면 자꾸 딴소리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복잡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복잡하지. 넘방해서 할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요 주제는 약간 뭐 사실 많이 나오기도 하고 독자들 아니 논리가 복잡한 이유가 구독자가 뭐냐면 이해를 못하지.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것도 없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를 주가 조작 그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특검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역풍은 민주당한테 오거든요. 이제 논리가 안 되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서도 없고 탄원서도 아니 저는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결국에는 달라. 팩트로만 얘기하자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틀림없이 또 대통령이 옛날 얘기를 얘기하잖아. 했어요. 아니 했어요. 본인이 했어요. 못 윤석열 들어오잖아. 대통령이 한 말이죠. 했던 말을 본인이 이제 와서는 자기의 배우자니까 특검을 거부해버려요. 에이, 공격이 셀 줄 알았는데 못 그러면 들어오네. 배우자가 보면 범인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들어오라고 그러죠. 계속 못 들어오죠. 들어오잖아. 들어오죠. 여기를 못 들어와.